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12시 반이에요, 저녁. 지금 한 5번째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빨리. 그 얘기 뭐해? 알았어. 이거. 내가 연애하는 사람하고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아닌가? 나랑 평생 같이 살 사람인가? 아닌가? 애를 낳아도 대해서. 되는가? 전도사가 청년 꼬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누가 과연 딸을 전도사한테 이렇게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내가 바라고 있는 배우자 상을 기다리지만 말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먼저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걸 하면 좋겠다. 부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연애 때부터 두 아이 엄마 아빠로 삶는 그 모습을 이야기로 풀어내면은 지금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시리즈로 저희 준비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리즈 제목이 둘에서 내심. 둘에서 넷. 아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찍는 이 에피소드 1이 주제가 연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의 연애 이야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랑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네, 해요.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하죠. 네. 내가 연애하는 사람하고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아닌가? 나랑 평생 같이 살 사람인가? 아닌가? 에 애를 낳아도 대해서. 되는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뭐야? 한번 빨리 하고 애들 울기 전에 끝까지 정리를 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네. 고고! 아, 우와. 이런 거 아니야? 우와네. 멋지다.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2016년도 5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2015년 개선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였고 청년이었어요. 네. 그런데 전도사가 청년 꼬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누구랑 과연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다운돼 있는 시기였어요.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저희 지금 장모님 되시는 저희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이제 오셔서 기도하고 좋은 있습니다. 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강한 느낌을 받은 게 혹시 찬주를? 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내한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제 짝일까?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아내를 지켜봤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만남에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가 저랑 그냥 뭐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남편을 위해서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누구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냐 물어봤. 그때 엄마가 남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희가 전혀 관계가 있거나 뭐 가까운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엄마 기도하지 말라고 나도 배우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단호하게 이거는 엄마 기도다. 너는 네 기도해라. 대결이었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도 그러면은 뭐 안전사님 좋아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고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할까? 남편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배우자로 기도를 해주실까 해서 한 번 더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지켜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자신이 없었어요. 누가 과연 딸을 전도사한테
어떻게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장모님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마음이 정말 편한 상태에서 아내한테 조금씩 다가갔던 것 같아요.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의 기도 제목은 2개였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영혼이 부자인 사람. 제가 영혼의 양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속이 부자이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고, 그럼 제가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영혼이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눈에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막 깔끔하게 이것저것 막 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건 진짜 유치원 때부터 그랬대요. 네, 그래서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다. 예, 잘 꾸미고 다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 2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아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저에게 너무 맞는 그런 사람. 여보의 배우자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많았지만 조금 정리가 되면서 저도 한 2개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스시집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3개. 처음은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1순위였어요. 같이 교회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사역자는 아니었잖아요. 사역자는 아니었죠. 믿음 좋은 청년이었죠. 그리고 2번째는 이거는 이제 진짜 저에게서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좀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요했었어요, 저한테. 결혼을 하면 연애 때는 정말 둘이서 너무 좋고 또 너무 잘해주고 하다 보면 그냥 이 사람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나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관계를 봤을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그건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한다면 이 사람이 결국 부모한테 하거나 형제 자매한테 하는 걸 나한테 하겠구나라는 게 되게 컸거든요. 가정 환경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배우자 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까 남편이 얘기했지만 제가 초밥을 됐다 좋아해서 됐다 좋아해서 초밥을 하는 사람이거나 초밥집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근데 진짜 남편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스시집을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때 초밥 엄청 먹였어요. 엄청 먹었어요. 먹고 싶은 만큼. 네네. 그래서 쌀먼 저도 이렇게 코프로 찍어서 이렇게 막 뜯어먹고. 거의 뜯어먹었지. 네네. 그래서 저는 한 스시집 아들까지 하면 3가지 정도. 근데 제가 아는 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 시리즈를 하게 된 계기도 저희 주위에 이제 아는 동생들이 저희 가정을 볼 때 이상적인 네네. 그냥 부부의 모습.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배우자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내가 바라고 있는 배우자상을 기다리지만 말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먼저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이런 게 좋고 라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고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만났죠.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조금 그래도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들, 배우자에 대해서 만나면서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었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준비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냐면 나의 아내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미래 부인한테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찬주를 만나기도 전부터 미래 아내한테 편지를 계속 썼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있었던 일 쓰고 근데 찬주를 만나면서 거기에 이렇게도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혹시 찬주인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이어리의 내용이 찬주를 만나면서 찬주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까지 그 다이어리를 쓰고 신혼여행 때 다이어리를 선물로 줬죠. 진짜 다이어리 한
건 가득이에요.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는, 제가 진솔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던 그 어떤 모습이 그냥 기억에 많이 남고 아내한테도 많이 큰 감동으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에피소드 1의 소 제목이 6살 차이 나는 사람과 연애하기였거든요.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20대 중반이었어요. 25, 저희는 31.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저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찼었고 아내는 결혼보다는 연애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오해가 좀 있었죠. 왜냐면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엄마, 아빠, 저 5명이서 결혼을 뒤에 밀어붙이고, 근데 아내는 혼자서 나는 아직 결혼이 아닌데, 그래서 많이 초반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초반이 정말 초반이에요. 연애 초 때 이제 정식으로 만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나이도 그렇지만 아직 확실히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지낸 기간은 한 3, 4년 되긴 했지만 직접 이렇게 남녀로서 만나는 기간은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좀 당황을 했었고 그쵸?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편 입장은 지금은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저는 결혼을 할 거지만 네. 조금 더 알아보고 맞아. 싶다는 생각으로 연애를 얘기를 네. 했었죠. 그래서 저도 더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왜냐면 장모님이 너무 밀어주시니까 진짜 이거는 뭐 너무 큰 축복이다 생각해서 그냥 뭐 다 정해진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찬주는 아직 어리고 결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찬주는 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발짝 뒤로 가고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한 발짝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6살 차이 나는 세대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막 사귀면서보다 살면서 느끼는 거. 그렇죠.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6살 차이 나는 가장 큰 생각의 차이는 그냥 그 부분이었던 것 연애와 같아요. 결혼. 네, 연애와 결혼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결혼 이야기도 하고 연애도 재미있게 하고 바쁘게 9개월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애 기간이 그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네. 되게 처음에는 막막하긴 했는데 결혼 준비를 연애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네, 그게 에피소드 2예요. 2에서 이제 더 네. 자세하게 미국에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네네.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최저 예산으로 최대 인원을 수용하게 된 방법. 프로포즈부터 반지 고르는 결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에피소드 2에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네, 저희 하객만 800명이 왔어요. 800명. 어떻게 800명? 그것도 미국에서 네, 800명 넘게 한 자리에 모여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식이 셀프 웨딩이었다. 플래너 없이 한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발품 팔아서 다 준비한 결혼식이어서 너무 시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도 있었고 주위에서 많이 또 도와주시기도 도움도 하고 그거에 대한 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에피소드 2에서 네, 이제 입이 그만 근질근질하네요. 네. 아무튼 저희 연애편 잘 들어주셔서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그만 내용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도움이 어떻게 보면 되었으면. 위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할 수 네,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살 적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맞는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리즈 2에서 4 끝날 때까지 잘 봐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고 도움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네.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다시면 저희가 보고 그거에 대한 답도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더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성심성의껏 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뭐 이제 4년 지났으니까 아직 그래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네, 네. 저희가 더 준비를 해서 네.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저희 연애 때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렇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네네. 놀랍죠? 저희 잘 안 싸워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저희 영상 진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